우리가 이제 일단 했던 걸 종합해서 그냥 다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네. 3명, 2명으로 구성된 모둠이 10개 있대. 네. 그럼 총 몇 명이라는 얘기야? 50명. 50명이라는 얘기도 맞지? 네. 각 모둠에서 임의로 2명씩 선택을 할 때 남학생들만 선택된 모둠의 수를 확률 변수라 하자. 확률 변수의 평균의 값은 지금 즉 변수를 찾는 문제인데 변수가 중요하댔잖아. 확률 부표에서는. 네. 임의로 선택을 할 때 남학생들만 선택된 모둠의 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그럼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2명이 있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1모둠, 네.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또 2모둠, 또 남학생 3명, 여학생, 여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째 모둠,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이렇게 있겠지. 네. 임의로 2명을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도 또 임의로 2명을 선택하겠지. 네. 어차피 확률은 계속 같아 안 같을까? 같아. 어차피 이 중에서 똑같은 인원수가 있는 모둠이니까 확률은 같단 말이야. 그럼 남학생 2명을 선택할 확률은 얼마야? 몇 명을 선택할 때?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할 때. 네. 그 다음 남자가 2명 선택돼야 되니까 네. 32가 되겠지. 그래서 확률은 5, 4 나누기 2, 1이니까 얼마야? 3이니까 10분의 3이 되겠지. 네. 아, 다 똑같이 10분의 3인 거예요? 모든 모둠이 다 그렇겠지. 모둠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했니? X요.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자 어떻게 되겠니? 0. 그치. 예. 왜? 10개의 모둠이 다 2명을 선택했는데 여자 2명이 다 뽑혀버린 거야. 그럴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겠지만 그 다음 모둠이 1개부터 10개까지 있겠지. 확률 변수를 체크를 일단 할 수 있어야 문제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 네. 그럼 우리는 확률 분포표는 0에서 10까지 10개의 변수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x의 평균의 값이란 거는 이 확률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시그마 xi pi를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니? 네. 그럼 이거는 몇 개의 모둠이야? 0개의 모둠. 0개의 모둠. 네. 즉 10개의 모둠 중에서 네.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네. 독립식인 거지. 독립식. 이해됐어요? 네. 그럼 10개의 모둠 중에서 네. 0개의 모둠이 뽑혔습니다. 예. 즉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이니까 네. 10분의 3의 0승 남자는 안 뽑혔다는 거지. 그 다음 여자는 10개 뽑힌 거지. 네. 이게 이 확률인 거야.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거지. 근데 드는 생각이 이거를 다 지금 XIP 할 수 있니 없니? 근데 이왕 독립식이니까 뭘로 가야 돼? 그렇지. 몇 번씩 하는 거야. 10개 모둠을 다 테스트해야 되니까 10번씩 하는 거지. 남자에 대한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3. 그럼 2개 곱해버리면 평균은? 3. 독립식이라는 걸 몰랐어가지고. 독립식.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제 이 확률을 계산하다 보면 예. 이게 0개 나온다. 10개의 모둠 중에서 1개의 모둠도 안 나왔다는 얘기구나. 이거는 10개의 모둠 중에서 첫 번째 모둠이야? 두 번째 모둠이야? 중에서 한 놈이구나. 그래서 10시1이 되는 이유가 뭐야? 어느 놈이 남자가 나온 모둠인지를 모르니까 10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네. 그래서 그만큼 경우의 수가 곱해지면서 남자가 선택된 모둠 1개, 여자가 선택된 모둠 9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거를 시그마 XIP 할 수가 없잖아. 이걸 언제 다 계산해. 느낌상 뭐야 독립식이겠는데 이 양부로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 맞지? 일단 표를 만들고 시도라도 해보면 이 양부로 가는 거랑 알 수 있어. 물론 그 시도도 안 하고 보자마자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알약을 투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치료 확률 얼마? 10분의 3. 치료 확률 얼마? 10분의 3. 치료 확률 얼마? 10분의 3. 10개의 모둠이 다 똑같은 확률로 남자가 3명 선택될 2명 선택될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독립시행인 거지. 평균을 구하는 거고. 독립시행이니까 보자마자 10개의 모둠이구나. 남자가 선택될 확률은 10분의 3인데 그래? 평균은 바로 3이겠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원래 이제 가장 빠르게 풀어내는 방법인 거고. 계속 하면서 문제를 인식하는 걸 연습하는 거야. 근데 이게 쉬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난이도가 C야. 그죠. 생각보다 이 생각하는 게 어려워. 예. 근데 알고 나면 뭐야 싶은데 예. 처음에 접근하기까지가 생각하는 게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예. 그걸 익숙하게 만들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4등급 이미 받은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야. 모든 단원에서 막 이 정도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미 등급 4등급은 확보했고 이제 3등급 올리는 단계야 그때는. 그 지금 이제 네가 이 단계를 이끌로 만들어야 되는 단계야. 확률 분포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에서. 네. 이해되니? 네. 또 11번. 이거는 뭐야? 표준화시키고 푸는 문제네. 예. 표준화시키면 되지. 그럼 뭐가 나오겠지 뭔가가. 자, x는 m시그마 제곱 줬고 y도 m시그마 제곱 줬고 그까지는 뭐 그냥 줬으니까 쓰면 되는 거야. 자, 확률 밀도 함수가 fx인데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1인 함수인데 뭐 누군지 모르지만 두 개의 그래프가 있대. 근데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표준 정경부를 이용하여 구하라. 두 그래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만나는 점의 좌표를 a라고 할 때 y가 8부터 a까지래. 그림을 그려볼까? 어떻게 그리는지. 자, x는 평균이 얼마? 8이요. 8이니까 여기 8이겠지 8. 네.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지? 이 높이는 시그마니까 시그마는 한 이 정도라고 보자고. 그 다음에 y는 얼마야 평균이? y는 12요. 그럼 12는 8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니? 축이 맞지? 네. 여기 12가 있겠지. 네. 그리고 시그마네? 뭐야? 똑같네? 폭은? 네. 평행이동했네. 이해되니? 네.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대로 그림이 똑같이 그려졌습니다. 됐니? 네. 만나는 점 어딘지 보이니 안 보이니? 저기 보여요. 보이지? 이 가운데서 만나는 이게 누구야 그럼 이거? 쪽에 M이요. 아니 평균은 여기가 M이고 저 A요. A. 그 A지. A인데 누굴까 그게? 그러면 딱 두 개 보면 보이지 않아? 10. 그래 찾아줬잖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숫자만 푸는 거 아니야. 정규분포는 예. 반드시 그리면서 일을 해. 그리고 이 그림으로도 안 되면 표준화시킨 정규분포 누구니? 영어로 딱딱 세팅해가지고 네. 여기 뭐 Z1, Z2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서 푸는 거야 다. 아. 그래야 확률 넓이를 이해할 거 아니야. 이해됐니? 네. 이거 10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표준화시켜서 확률 구하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네. 그림을 그려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P, Z로 고치고 표준화시키자. Y 표준화시키니까 Y식 이용하자. 네. 시그마 분해. X는 8이고 평균은 10이니까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네. 그 다음에 시그마 분해. X는 10이고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네. 네. 그럼 결국 구하는 거는 정규분포입니다. 얘는 표준화 정규분포. 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이 토막 구하는 거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니? 얘랑 같은 게 1부터 2까지 요거 아니니? 네. 그럼 그거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니? 항상 0에서부터 2까지를 구한 다음에 예. 0에서부터 1까지 어떻게 하면 되니? 그죠. 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에서 요거를 빼면 되겠네. 0.4772에서 0.3413을 뺐으니까 빌려주면 6이고 빌려주면 7, 8, 9고 6에서 1을 빼면 5고 7에서 4를 빼면 3이고 4에서 3을 빼면 1이고 0.135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거야. 정규분포 문제는 항상. 정규분포 그림도 그려야 되고 때로는 네. 때로는 표준화 정규분포 그림도 그려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넓이를 체크하면서 대칭 구조를 이용하면서 넓이를 막 옮기면서 합치고 막 빼고 이러면서 푸는 거라고. 저기는 딱 좌우 대칭이니까 가운데가 딱 가운데잖아. 그럼 이 평균인 거지. 이 둘의 가운데 있으니까 딱 같은 글에 있어야 되니까 10이란 걸 알 수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3점짜리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풀어보면 별거 아니다는 걸 알게 돼. 말 그대로 3점짜리잖아. 아직까지는 맞지? 네. 그래서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해돼? 또?
12번. 12번. 뭔가 말이 많긴 한데 제외되는 2년생 더덕풀이 뭐 이거 하나 전교 부식 주는 거지. 40의 5의 제곱 딱 적어놓고 2년생 더덕 중에서 무게가 30g 미만의 것은 상품화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품화하지 않고 30g 이상 45g 미만의 것은 일반 상품이다. 1번 하나 나왔고 45g 이상인 건 우수 상품이다. 2번 하나 나왔네. 인생 더덕풀이를 임의로 선택하였을 때 일반 상품으로 분류될 확률 결국 이상한 말을 세 가지나 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그냥 일반 상품일 확률 저기 1번 구하는 거야 맞지? 네. 그럼 1번을 식으로 표현하면 확률입니다. 어떤 확률? 일반 상품은 무게가 30 이상 45 미만일 확률 이것이 일반 상품일 확률입니다. 그럼 표준화시키면 끝? 뭐가 어려워 이게 지금? 글이 많다고 지금 문제를 못 풀어? 명포지. 어? 지금 글이 많다고 문제를 못 풀어? 일반 상품을 했잖아. 일반 상품에서 알려주고 있잖아. 다른 거 필요 없고 요놈일 확률 P만 붙이고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표준화 딱 시키면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표에서 기본 패턴이잖아 우리가 했던. 전형수품. 응? 명포지. 지금 글 많다고 지금 안 풀고 넘어간 거 같은데 아니야? 네. 시그마 분의 5분의 30 빼기 40이니까 마이너스 10이고요 45 빼기 40이니까 1이고요 얘는 0부터 1까지고 얘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저기 0부터 1까지랑 0부터 2까지랑 더하는 거네. 0.7785인가 그래 나오겠네요. 7745? 45 0부터 1까지랑 0부터 2까지? 뭐 더하는 거였지? 방금? 이거 두 개인가? 네. 0.343인데 뭐예요 이거? 더하면 5, 8 얼마야? 2 올라가고 0.8285 1 아니에요 1? 0.81. 8185? 8185 5, 8, 8185 왜 없나 싶다. 그럼 기본 문제 준 거 이해되니? 예. 또 넘어가자. 14번이요. 얘는 좀 이상한 애 주고 있네 맞지? 아무도 본 적 없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확률 밀도함수다. 그럼 뭐다? 넓이가 1이다. 뭐지? 부채꼴의 넓이. 그럼 부채꼴 넓이가 1이니까 반지름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아니니? 네. 뭐 구하는 거야? 즉 r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거야. 네. 넓이가 1이다 이용해서 r을 구해야지. 뭘 구해야 되는지 이해되니? 예. r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넓이를 구해 이 안에 거를 구간을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럼 r을 구하는 건 뭐야? 확률은 표 나오는 전체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확률 밀도함수 나오면 보자마자 뭐다? 넓이 구하면 다 더하면 1이다. 자 넓이 구하자 얼마야? 보니까 r이고 2r이니까 이게 중심으로 보면 이 원은 반지름이 r인 원이야.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원인데 맞지? 아 네. 요 양쪽에 있는 두 개를 합치면 반원 아니니? 아 네. 그럼 결국은 머릿속으로 원 한 개와 뭐 직사각형 한 개. 그러면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는 2r이네. 네. 높이는 r이네. 네. 그러면 가로 세로 곱하면 2r 제곱이네. 네. 그 다음 넓이는 원이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원의 넓이 한 개네.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다? 1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r 제곱은 2 더하기 파이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니? 네. 자, 어쨌든 r은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냥 r 제곱을 구해놨으니까요. r이 누군지 찾아냈어. 네. 파이는 3.14라는 무리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냥 이게 숫자야 이 자체가. 무리수니까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r은 구했어요. 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는데 이거 구하라잖아. 네. r은 누구라고? 루트 2 더하기 파이분의 1이라고. 네.
0부터 어디까지? R까지. 이거 R이잖아. 네. 0부터 R까지는 0부터 R까지는 이 넓이 아니니? 네. 그럼 끝났네. 이거 한 개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 4분의 1일 거고. 예. 맞지? 예. 요거는 2R 제곱의 절반이니까 R 제곱이겠지. 네. R 제곱이 얼만데 아까? 이거 아니었어? 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파이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R 제곱은 2 더하기 파이분의 1 더하기 R 제곱은 2 더하기 파이분의 1 따라서 2 더하기 파이분의 1 묶어서 동분해주면 2 더하기 파이분의 1인데 이게 4가 있으니까 4도 곱해서 동분해야 되겠다. 됐지? 4 곱하기 2 더하기 파이 이게 아니야. 2 더하기 파이분의 얘는 곱하면 파이고 분자가 얘는 4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계산하면 8 더하기 4 파이분의 파이 더하기 4 8 더하기 4 파이분의 파이 더하기 4 그리고 5분의 6네 뭐. 그냥 통분해서 넓이 계산한 거잖아. 파이 인체로. 예. 확률 밀도하면서는 모양을 뭐 어떻게 주든 말든 관계없다고 그냥 넓이 구하면 되는 거라고. 그 구간 사이에 둘러싸인 위아래로 딱 끊어갖고 넓이 구하면 된다고. 딱 보면 부채꼴 하나랑 정사각형 하나 구하는 거잖아. R 제곱은 아까 넓이가 1이다라고 해서 구해놨고 우리가 그거 갖다 놓고 숫자로 고쳐주면 답이라고. 네. 알겠니? 괜히 그 이상한 그림 나왔다고 해서 그걸 먹고 그냥 넓이 구하면 답인 거야. 이 구간이 어딘데? 이 구간이 어디냐면 이게 계산하고 나니까 얘가 R이었거든. 그 0부터 R까지니까 바로 요 구간의 넓이 요거 구한 거라고. 그게 답이라고. 네. 넘어갑시다. 15번부터 19번까지. 15번.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이제 한번 쭉 연습을 했지만 실제 뭐 수능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유형들 계속 반복해서 돌 건데 3등급 유형이 다 정복이 되고 나면 이제 앞에 확률 단원까지 앞에 또 더 배우고 확통은 계속 누적해서 저기 수능 범위 돌고 네. 앞에 단원은 그걸 평가원 대비해서 한 단원씩 이제 확통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핵심만 한 단원씩 정리를 계속해 나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푸는 문제 시험 대비기도 하지만 시험 끝나고도 계속 수시로 풀 거야. 익숙해져야 돼. 저 통계 문제, 이항문법 문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푸는지 이제 알아야 돼야 된다고. 네. 봐. 또 무슨 문제? 확률 밀도함수 문제라고. 그럼 모르는 문자가 있으면 넓이가 1이다 찾아야 되는데 얘는 친절하게 숫자를 다 줬네. 네. 그럼 뭐 계산할 거 없네. 예. 그럼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니? 예. 자, 근데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래? 최대. 얘는 살짝 이제 생각을 좀 해야겠다. 이게 범위가 얼마 차이 나는 범위야? 2분의 1. 그치. 2분의 1 차이 나는 범위잖아. 우리가 정규분포에서도 우리가 다뤄봤듯이 이때 친구관이잖아. 네. 어떤 두 개가 간격이 2 차이 나는 간격이 있어. 네. 근데 평균을 기준으로 일단 표준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해볼게. 네. 그럼 2 차이 나는 기준으로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확률을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1을 끊는 확률을 하고 얘를 옆으로 살짝 이동시켜서 이렇게 2 차이 나는 구간을 끊었을 때 확률하고 당연히 누가 크겠니? 평균에 모여 있는. 그치. 가운데 있는 게 높잖아. 네. 당연히 가운데 토막이 제일 큰 거야. 맞지? 네. 지금 여기서도 어떤 느낌이야? 똑같지? A부터 A 플러스 2분의 1인데 A를 몰라. 그 A를 찾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차이 나는데 이렇게 있어야 그래야 제일 큰 거 아니냐고? 네. 즉 둘의 가운데 1이 있는 거야. 알겠니? 네. 그 둘의 가운데 1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애는 그건 뭐야? 평균이거든. 네.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1 되는 거야. 네. A 더하기 2분의 1 나누기 2를 한 것이 1 되는 거라고. 그 이항시키면 이 A 더하기 2분의 1은 2를 곱해주면 이 A는 2 빼기 2분의 1은
2분의 3 a는 2로 나눠주면 얼마다? 대칭 구조를 질문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프를 보면서 위치 찾는 거라고. 네. 이제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표준화 시켜라. 근데 넓이가 1이다. 이거는 이제 할 줄 알아. 이제 계속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하라는 거지? A도 없는데 뭐 어떻게 구하죠 이거? 표준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망설여질 거야. 문제를 풀 때 맞지? 네. 그래서 N은 최대가 된다. 저 말이 포인트야. 최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야. A가 멈춰 있는 거야? 정해진 거야 A가? 정해진 게 아니라 네. 바뀌고 있는 거야 현재. 네. A가 움직이는 거야. 네. 즉 A가 여기 있으면 A 플러스 2분의 1이 여기 있는 거고 예. 1을 B. A가 여기 있으면 A 플러스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1을 B. 예. A가 여기 있으면 A 플러스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1을 B. A가 여기 있으면 여기 1을 B. A가 여기 있으면 1을 B.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최대가 되도록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나 정규분포에서 이제 이론을 배운 거를 대칭 구간에서 제일 넓은 면적이 있는 곳은 즉 가운데 이제 정규분포로 치면 그게 평균이지. 네. 지금 여기서는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제 대칭 구조니까 저 1이 평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저 1을 기준으로 왼쪽에 A가 있고 오른쪽에 A 플러스 2분의 1이 있는데 두 개 사이에 1이 있는 거구나. 그때 제일 넓겠군.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조를 바로 이제 생각 떠올리는 거지. 그래서 A와 A 플러스 2분의 1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1이겠구나. 왜? 1이 가운데 있는 데니까. 가운데는 평균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보면 되는 거야. 다음에 나면 풀 수 있겠니 이제? 네. 평균에 해당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넓습니다. 또 넘어가자. 몇 번? 다음 16번부터 19번까지 다. 지금 이거는 95% 추정 문제네. 추정 공식은 딱 한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건 외우고 있니? X파. 즉 M은 예.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그 다음에 X바 평균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 예. 맞지? 네. 요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지? M과 X바의 차가 즉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이다. 이렇게 차가 이렇게 표현하지. 네.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개 사이거든. 네. 그리고 M이나 X바를 하나 넘기면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네. 두 개는 같은 식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표준화 시킬 때 또 어떡하지? 양변을 시그마로 이렇게 나눠버리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바로 누구로 변해? 시그마분의 절대값이니까 X바 빼기 M이라고 해도 되거든. 네. 시그마분의 X바 빼기 M 그게 바로 Z 변수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래서 절대값 Z가 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표를 보고 읽으면 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그 다음 또 하나.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거를 뭐라 하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 예. 신뢰 거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뺐으니까 x만 사라지고 k루 때문에 시그마 빼기 k루 때문에 시가니까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을 2배한 값이 되는 거야.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식에서 저렇게 빼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타나고 저거를 즉 넘겨서 절대값으로 바꾸면 목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나타나고 그거를 시그마로 나누면 Z 변수로 바뀌고 이 구조를 계속 머릿속에 외워줘야 됩니다. 네. 자, 얘 누구야? 크기니까 N인 거지? 네. M이고 시그마는 인 거지? 예. 자, 신뢰도 95%의 구간이 이거의 값은 이건 뭐야? 뺀 거 아니니? 네.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거네. 누구야? 바로 2K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모르면 네가 이렇게 적어도 돼. M 적고 X바 빼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인데 얘가 누구야? A인 거고 얘가 누구야? B인 거지. 그 B에서 A를 뺀 값을 구하라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네. 그럼 X바 사라지고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빼기 빼기인데 똑같은 거니까 2배 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신뢰 개수 K는 누구야? 95%인데 이거 95%지? 네. 그러면 바로 1.96을 사용한다고 했지. 갖다 넣기만 하면 되네. 루트에는 256은 루트 씌우면 16 되고요. 시그마는 2 아니었니? 어. 계산하면 답이네.
그대로 갖다 넣어줬잖아. 오픈균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지. 그대로 갖다 넣기만 답이 나오는데 그걸 계산을 못하고 안 되지. 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얘를 약분시켜주면 8 될 거고요. 소수점을 약분시켜주면 8 8분의 1 맞나요? 8분의 1 분모가 8 약분시켜주면 4 될 거고요. 4를 1.9주고 나누면 0.44 16 49 36이니까 제 정답은 0.49가 되겠네요. 알겠니? 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추정 문제는 즉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의 범위 안에 즉 그 표본의 평균에서 약간 더하기 빼기 한 수가 즉 모평균의 범위로 잡힐 즉 약간의 오차로 잡힐 가능성이 95%다, 99%다로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 개수, 신뢰 개수 K가 누구냐에 따라서 즉 그 확률 구간이 바로 표준 정규근 부표에서의 즉 가운데 토막이 가장 넓게 잡히는 95%다, 99%다 되는 이 범위 안에 즉 모평균이 보통 들어 있습니다. 그게 95% 정도 맞습니다. 요 말은 믿어도 된다. 믿을 만한 어떤 범위로 잡은 거니까 요 범위에서 보통 평균이 나타나더라. 어떤 그런 범위라고 했지. 그래서 네. 공식 그대로만 적고 시킨 대로만 따라가면 저 문제의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알겠니? 네. 자, 평균 표준 편차 줬니? 네. 45에 8의 제곱 줬지? 표준화 시키면 확률 문제지? 이해되니? 네. 자, 근데 뭘 하고 있어? 읽어보면 이미 추출 그러면 얘가 그대로 사용하니 바뀌니? 바꿔야 돼요. 추출하면 표본의 정규분포는 바뀐다고 했지? 네. 그대로 평균을 사용하고 즉 분산을 n으로 나눈 걸 사용한댔지? 네. n이 지금 얼마인데? 16. 16가구를 추출한댔어. 네. 그럼 16분의 64니까 계산하면 4거든 4? 네.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2의 제곱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그래야 표준 편차로 보기가 좋잖아. 이해됐을까지는? 네. 자, 그래서 추출한 가구의 표본의 평균 맞지? 이게 즉 44만 원이다. 17만 원이다. 확률을 구하라. 아, 표본의 평균은 X바지. 네. 그것이 어떻게 될 확률? 44만 원 이상, 47만 원 이하가 될 뭐 확률을 구하는 거지. 자, 표본에 대한 확률인 거야. 당연히 이거 사용하겠니? 이거 사용하겠니? 그 밑에. 그렇지. 표본에 대한 정규표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네. 표준화 시키기만 하면 답이겠네. 네. Z로 바꾸고 시그마 분해. 시그마는 얼만데? 2분의 그렇지. 2분의 X 44 네. 빼기 45니까 1 마이너스 그것도 조심해야지. 얘는 시그마 분해. 그 다음에 X 얼마? 2.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결국은 어디부터? 0.5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확률 되겠지. 그럼 0.5니까 1까지 확률과 0.5때 확률 이 두 가지를 뭐 한 거니? 더한 거 되겠지. 지금 보니까 얼마야? 0.5 5328 뭐 그 정도 되겠네. 표준화 시키면 되는데 대신 추출을 했으니까 네. 즉 정규분포식을 m 시그마 제곱 공식을 추출한 개수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고치고 표준편차가 추출한 거에 대한 표준편차로 바뀌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대로 갖다 놓고 이렇게 될 확률이니까 아 요거 x바가 44만 원 이상 47만 원 이하일 괄호 딱 해주고 확률 p 딱 붙여주니까 요거 z로 바꿔서 풀면 되겠구나. 갖다 놓기만 하니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네. 그다음 또 넘어가자. 8번. 계속 같은 거 반복입니다. 5 표준표가 14인 모집단에서 표본의 평균을 x바라죠. 표본의 표준편차네요. 표본의 표준편차는 표본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 아니니?
그럼 표본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데? 이게 V 아니니? 네 맞아요. 응? 그럼 표본의 모 표준 편차가 분산이 196이네. 네. 그거를 표본의 개수가 뭔데? 그럼 이게 표본의 분산이네. 네. 그럼 내가 원하는 시그마 x 바는 뭐야? 얘를 루트 씌우니까 루트 n분의 이거 아니니? 네. 근데 그게 얼마다? 2타. 그러면 n이 얼마길래 이가 될까? 49. 그치. 그래서 우리가 m 시그마 제곱을 기본 정규 풀어 보잖아. 네. 추출했을 때는 평균은 그대로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같으니까 분산은 개수로 나눠서 사용한다고 했어 안 했어? 네. 그래서 이건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얘가 이가 되는 거지. 얘가 14니까 7 되면 되고 루트 씌워서 7 되는 수는 루트 49가 되겠지. 지금 이거는 그냥 공식 그대로만 풀면 되는데 뭐 어렵고 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졸면서 푸는 거야? 뭐 한 거야 도대체? 개념으로 책 딱 프린트만 뒤집어도 나오는 거잖아. 어? 공부한 게 좀 의심스러운데. 어? 됐니? 네. 표준 편차. 뭐 표준 편차 이쪽을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m 시그마 제곱으로 표준화 시킨다는 거는 즉 어떤 우리가 표준화 시킨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z 변수를 바꿔서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거나 하는데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 추출한 개수로 나누어서 표본의 표준 편차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루트 씌운 걸로 바뀐다. 그게 달라지는 거라고 반드시. 그래서 추출 개수를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적고 나서 이게 분산인 거야. 네. 그럼 이걸 루트 씌운 값이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는 추출한 것의 표준 편차는 즉 이렇게 되는 거지. 대를 루트 씌우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풍균의 추정 공식에서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때는 이제 모평균의 표준 편차고 얘는 추출 개수가 들어가는 자리니까 되겠니? 네. 사실은 쉬운 문제지 이 정도는. 자, m 시그마 제곱 보이지? 추출했다고 보이지? 표본의 평균 x바의 값도 보이지? 신뢰 구간 95%라고 보이지? 그리고 추정 공식 딱 적고 찾으면 문제 풀리는 거 아니야? 예. 아까 전에 추정 공식 뭐였더라? 2분의 추정 공식이 2분의 1을 넣어. 모평균 m의 범위는 예.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외워야지. 네. 맞죠? 손바닥 적어서라도 외우고 들어갑니다. 지금 공식만 알면 풀리는데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할 때 이렇게 범위를 주는 공식을 씁니다. 계속 읽고 외워서 머릿속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려. 네. 이때 K는 뭐라 했어? 신뢰 개수라고 했어. 신뢰 개수라는 거는 95%일 때는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에서 95%에 배상되는 0.98 네. 그 다음에 99%일 때는 1.96 이런 식으로 즉 Z 변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N은 추출 개수고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고 그래서 저렇게 범위에 있게 되는데 95%냐 99%냐에 따라서
저 K는 1.98이 될지 2.56이 될지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보면 95%의 추정에 K를 누구 사용하겠다? 1.9. 그럼 저식 그대로 적어주고 확률 계산을 하는 식을 만들어주면 A는 누군지 A가 누군지가 문제에서 보이는 거다 안 보일 거다? 보여. 보일 거다. 1, 2에서 풀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식 그대로 놓고 만들어봐. 어떻게 만드느니? 적혀있는 거 구해놓은 거를 그대로 쓰자. M 빼기. 그 평균은 지금 구했으니까 예. M이 현재 M이 아니라 누구 빼기 해야 되는데 적혀있잖아 위에. M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네. 누구 빼기 해야 되는데 이거. 오케이. X바 빼기. 네. 여기서 X바가 누군데? 문제를 읽어봐. 다 이런 거 한 개. 천천히 읽어봐. 쭉 읽어보면서. 평균이 뭐지? 시그마 함수. N이요? X바가 누군데? X바가 이름이 뭔데? 이 정도 안 되는데? 우리가 확률 변수 X 배웠고 네. 그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EX로 했고 네. 그리고 추정 단위 추출로 넘어가면서 X바는 뭐라 했지? 표본의 평균이라고 했고 네. 그 다음 그거를 2를 씌우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했고 네. 지금 이거는 추정이라는 건 뭘 하는 거야? 내가 어떤 값의 정확한 값을 못 찾으니까 근사값을 찾는 거야. 예. 예를 들어 전국의 사람들이 다 투표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첨될 확률이다. 그거를 바로 발표하기에 앞서서 사전 출구조사를 해서 누가 현재 확률이 높다. 사전에 발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95%의 확률로 보통 통계치에 의해서 맞기 때문에 누가 0.몇 프로 앞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즉 M은 그 특정 사건에 대한 집단에 대한 평균이고 네. 그 평균을 우리가 평소 구할 수가 없어. 왜? 전체를 다 계산해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그 평균 대신에 뭐를 하는 거야? 샘플로 네. 막 뽑아갖고 샘플 몇 개 뽑아갖고 여러 군데서 야 이것만 평균 내봐.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나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정에 꽂아갖고 채집하는 걸 뭐라니? 표본을 해야지 표본. 네. 표본을 수집하는 거지. 그래서 표본을 수집해서 그거를 평균을 내는 거야. 네. 그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예. 지금 여기서 공식상에서 누가 지금 뭐라고 용어가 M이 누구라고? M이요? 응. M이 평균이요. M은 모평균. 아, 뭐 전체 집단의 평균. 네.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네. 시그마는 뭔데? 표준 편차요. 누구의 표준 편차? X.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 예. 모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야. 네. N은 뭔데? N은 크기. 추출 개수, 크기. 예. K는 뭔데? K는 0. 모인 개수. 신뢰 개수. 예. 그거는 Z 변수를 말하는 거야. 네. 즉 95%냐 99%냐에 따라서 1.96을 사용할지 2.58을 사용할지 달라지는 거야. 네. X바는 뭔데 그럼? 저게 표본 평균. 이거 평균이라고. 저 공식대로 그대로 갖다 적으면 답이 나온다고. 네. 지금 읽어보자. 네. 누가 X바인데? 67.2지. 그래.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야. 예. 문제를 쭉 읽어보자. 누가 K인데? K가 1.96. 그래. 95% 추정을 했으니까. 네. 왜? 95% 구간이 되는 Z가 양쪽 구간으로 1.96, 마이너스 1.96. 그때 사용되는 저 오른쪽 숫자, 저거를 Z 변수 K라고 한다고. 네. 얘는
그렇지 모르지. 루트 n 찾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시그마는 시그마가 0.5. 그래. 그것도 딱딱 때려 넣으면 네. 범위의 값이 이 부등식에 나온 거랑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요. 비교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는. 네. 때려 넣습니다. 67.27. 그 다음 빼기 K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0.5 0.5 2분의 1 적어도 0.5라 적을게 그냥. 그 다음 오른쪽은 67.27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5. 이게 지금 추정한 구간이잖아. 목표물의 추정 구간. 근데 이걸 하잖아. 네. 그럼 어떤 순서로 문제 해결하면 되겠니 이제? 이 숫자 하나 있어 없어? 이슈. 같다고 하고 구하면 n 나와 안 나와? 아 나와요. n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계산돼 안 돼? 아 돼요. 그게 누구야? A. 갖다 놓고 비교하면 되겠네 양변을. 소수 계산은 뭐 쌤 해줘야 되나? 안 해줘도 되겠지? 좀 이따 자리 들어서 네가 풀어봐. 알겠니? 추정 문제 3점짜리 유형까지는 뭐다? 그냥 공식 딱 적어놓고 평원 평균이 누군지, 신뢰 개수가 누군지, 추출 개수가 누구인지, 시그마가 누군지 근데 갖다 놓고 딱 부등식 만들어서 이놈 같은구나. 아, 그럼 오른쪽 같으니까 여기서 n 구한 다음에 n 집어넣으면 왼쪽이 알아지니까 왼쪽이 a구나. 비교만 하면 되는 거라고. 네. 그냥 단순 연산만 할 수 있으면 풀리는 거라고. 네. 제 말 이해 안 돼? 아 됐어요. 응? 근데 저 공식도 몰라가지고 안 적어놓고 x바가 뭔지 묻는데 평원 평균요 이게 바로 안 튀어나오면 예. 안 된다고. 시험 볼 때 그렇게 볼 리가 있냐? 용어가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데. 네. 적어도 x바는 평원의 평균이다. m은 모집단의 평균이다. k는 신뢰 개수다.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다. 루트 n으로 나누는 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그게 표본의 표준 편차다.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다. 하지만 이제 모표준 편차를 모를 경우에는 루트 n을 그대로 둔 채로 시그마에다가 표본의 표준 편차를 그냥 넣기도 합니다. 예. 모표준 편차를 모를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풀 수 있겠어 확실히? 다시 해볼게요.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풀어줄게. 질문하고 또. 너 오늘 또 일찍 하니? 어머니 좀 늦게 오시라고 하지? 공부 좀 하다 가지? 네. 모르는 거 질문도 하고. 어? 아니 어머니 9시쯤 오시라고 해서 늦게 학교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네? 학교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 내일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 어머니 늦게 오시라고 해. 공부 좀 하고 질문 좀 하고 가. 할 거 많은데. 20 몇 번? 3번. 3번. 네 개의 동전을 던진다. 경우수 몇 가지야? 앞뒤가 두 개 곱하면 네. 몇 가지 총? 16. 16가지. 그럼 이거는 16가지 뭐 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자, 확률 배수가 누군데? 동전의 개수. 앞면이랑 그치. 동전 개수. 그럼 x 안 나오면 몇 개지 앞면이? 4번 던졌지만 안 나오면 안 나오면요? 그렇지 0개지. 네, 연결. 거기서 몇 개까지?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고 최대 4개 나올 수 있겠지. 4번 던졌으니까. 네. x에 대한 뭐를 찾아야 돼. 분모표를 만들 수 있어야지. 예.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인 거지. 확률도 계산할 수 있나? 16분의 1. D니까 1이지 뭐. 네. 16분의 이건 얼마일까? 4개 중에서 한 개가 앞면이야. 네. 4개? 4시 1이지. 네. 네. 동전을 4개 던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4번 던지는 거니까. 산 거야. 이해되니? 네. 4개 중에서 2번이 앞면이야. 4시 2지. 네. 이해되니? 네. 4번 중에서 3번이 앞면인 4시 3은 4시 1과 같으니까 4지. 4시 4는 또 1이지. 자, 항상 우리는 계산하면 뭐라면 증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금하지? 4 더해서 1이 되는지 체크해보면 되는 거지. 자,
1, 4, 6, 4, 1 다 더하니까 16 맞네요. 확률 제대로 찾았습니다. 이해됐니? 네. 근데 확률을 찾았는데 그 다음 뭐 하라고?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럼 갑자기 뭐를 주고 있어? y y라는 변수를 새로 주고 있네. 근데 y라는 변수를 정의를 해주고 있어. 약속을 해주고 있어. y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뭘 묻고 있지? y의 평균. 그래. 그럼 y를 뭘로 만들어야 돼 그럼? y를 저렇게 만들어요. 그렇지. 분포표 만들어야지. 네. 평균 구해야 되니까. 네. 또 다시 또 y 적어야지 그럼. 뭐 해야 될지 정해져 있는 거야. 문제 흐름 속에서. y는 제일 작으면 누굴까? 문제 읽어보면 y는 네. x 아니면 2래. 네. 언제 x인데? 괄호하고 딱 적혀 있잖아. 네. x가 0일 때는 y도 0인가 봐. 네. 그럼 0은 0 그대로네. 그 다음 x가 1이면 y도 x라고 했으니까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지. 네. 변수가 두 개 나왔네. 일단 2까지는 맞지? 그 다음 y가 이제 언제 2래? 수가 2 이상인 것을 가졌대. 이 세 개 통틀어서 한 방에 가는 거네. 네. 그럼 2가 최종 변수네 y는. 네. 맞죠? 예. 그럼 한 방에 갔을 때 그 다 더하면 얼마야? 16분의 11 되는 거 아니야? 세 개 통틀어서 지금 한 방에 가잖아. 네. 얘는 그대로 각각 가는 거네 확률이. 다 더하면 1 되는 건 당연히 맞아 안 맞아? 맞아요. y 변수 나왔어 안 나왔어? 이 y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곱해서 더하면 답이잖아. 알겠니? 새로운 정의를 주면 그대로 따라해 줘야 돼. 이거는 문제마다 계속 바뀌는 거라서 생소한 게 뭐지 이러지 말고 y, 이 y 구하랬으니까 y 표 필요해. y는 표 어떻게 만들지? 이 설명서를 잘 봐야지. y는 x라는데 x가 뭐지? x는 0 또는 1일 때 x가 0을 넣어보자. 0일 때는 그럼 0이란 뜻이네 y가. 1일 때는 y도 1이란 뜻이네. 그럼 0, 1 나오겠네. 그 다음 x가 2 이상일 때는 2든 3이든 4든 다 그냥 2라는 변수에 통합시켜버리네. 그럼 그 확률을 싹 다 한 군데 몰아넣어 버리는 거지. 확률은 어차피 1이 돼야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문제에서 이걸 따라서 표를 만들어준 거야, 저게. 이와의 구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생략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또 24번? 괜찮아? 네. 몇 번 넘어가면 돼? 28번. 말이 약간 이상하게 나온 것들은 천천히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하면서 이제 뭘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왜냐? 네. 확률의 합은 1인 거는 그거는 뭐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A를 모르잖아? 예. A는 EX 구할 때 필요한 거 아니니? 네, 맞아요. 그 다음 EX 제곱 구할 때도 필요하네. 네. 그리고 이거의 합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일단 EX, EX 제곱 구해놓고 나서 생각해봐야겠네 그럼. 네. 일단 구해놓고 나서 생각하자. EX는 1 곱하면 0, 1 곱하면 2분의 1, 1 곱하면 5분의 2A. 네.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 네. 자, 그 다음 EX 제곱은 제곱해서 곱하니까 0, 제곱해서 곱해도 또 여전히 2분의 1, 제곱해서 곱하면 A제곱 곱하기 5분의 2니까 5분의 2A제곱. 질문에서 이거 구하랬잖아. 네. 내가 구하는 거는 5분의 2A제곱 더하기 5분의 2A 더하기 2분의 1 두 번 됐으니까 1. 나는 이거 구하는 거네. 결국 네. 누구 알아내야 되는 거야? A. 그 A만 알아내면 되네. 아직까지 사용 안 한 힌트 하나 있잖아. 누구야? 시그마 X는 그렇지, 요거 사용 안 했잖아. 근데 시그마 X는 누구라고 하면 된 거야? 분산이요. 그렇지, 루트 VX지. 네. 루트 VX는 또 누구랑 관련돼 있어? VX는 누구랑 관련돼 있어? 요 두 놈과 관련돼 있지 않니? 아, 네. 공식 적어놓고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의 x제곱에서 2x 전체 제곱을 그냥 빼는 게 아니지. 그거를 뭐 씌운 거?
루트 씌운 게 시그마 x야. 그게 EX래. 네. 자, 이제 요 두 놈으로 집어넣고 방정식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 돼요. 풀어야지. A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루트인처럼 풀면 어려우니까 네. 양변을 제곱을 해야겠지. 그럼 이 x 제곱에서 저 EX 전체 제곱을 한 것은 오른쪽 제곱했으니까 EX 전체 제곱인데 이거 넘기니까 두 배네, 두 배. 즉 EX 제곱한 거랑 EX 전체 제곱을 두 배 한 거랑 어떻다? 같다. 그럼 EX 제곱은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의 제곱인 거고 EX 제곱은 요놈을 제곱해야지. 그리고 두 배 해야지. 그럼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를 제곱해야 되는 거지. 됐어요? 네. 그래서 귀찮지만 다 전개해야 됩니다. 왼쪽은 2분의 1 더하기 2차 방식이니까 지금부터는 5분의 2의 제곱이고요. 오른쪽은 2 곱하기 일단 곱셈공식 전개할게요.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일 거고 a 제곱 더하기 2ab 두 개 곱하면 얼마야? 5분의 1a인데 두 배 했으니까 5분의 2a 더하기 b 제곱하면 25분의 4a 제곱. 자, 그래서 전개하면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 제곱은 2를 곱하면 2분의 1이 될 거고 2를 곱하면 5분의 4a가 될 거고 2를 곱하면 25분의 8a 제곱이 되겠네. 됐니? 네. 2분의 1은 없애주고 예. 양쪽 같으니까 양쪽에 25를 곱해주면 얘는 10a 제곱이 될 거고 얘는 25를 곱해주니까 20a가 될 거고 얘는 25를 곱해줬으니까 8a 제곱이 되겠네. 그럼 8a 제곱 넘기니까 2a 제곱 빼기 20a는 0이 되겠네. 네. 양변에 2로 나누고 a로 묶어내면 a는 누구 또는 누구? 0 또는 10이 되겠네. 인수분해 해주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a가 10 나왔네. 0은 아닐 거고 0, 1보다 크다 했잖아. 10 넣어주면 끝. 여기다 넣어주면 100이 될 거고 a는 10이니까 넣어주면 100 나누기 5는 20 곱하기 2는 얘는 40이고 얘는 a 10 넣었으니까 5 곱하기 2는 4고 1이니까 최종답은 45가 되겠네. 이건 이제 약간 방정식을 풀도록 문제를 만들어 내놨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EX도 구할 수 있고 EX 제곱도 알고 있고 VX도 알고 있는데 식을 만들어서 이제 제곱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럼 A는 나오더라는 거지. 구조 이해돼? 네. 단순 계산 문제인 거지. 다음부터. 시그마 인처로 사용 안 하잖아 우리가. 얘랑 관련된 게 누군데? 시그마야 V야? V. V니까 이거를 양변 제곱하고 사용해야지. V로 고치고 사용해야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어? 네. 근데 약간 계산 좀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 거니? 어, 또 친구들이 못 풀더라는 거지. 조금만 올빨라가도 못 푸는 애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네. 난이도가 씬 거야. 이 난이도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틀렸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보통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많이 틀렸더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운 기본 개념에 뭐 많이 벗어났어? 아니. 안 그렇잖아. 단지 계산만 좀 루트를 제곱해주고 2차식을 계산해야 되는 계산이 좀 추가된 거지. 배운 대로 푼 거야. 또 32번. 32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뭐다? 넓이가 1이다. 그럼 그래프 그려서 넓이 1 만들어야 되니까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그림 그려봐야 됩니다. 근데 뭔 하나 할 줄 알아야 돼. 절대값 x는 기본적으로 v자입니다. 네. 절대값 x에다 안에다 a를 뺐다 이러면 a로 옮겨서 a에서 v자입니다. 네. 절대값 x 앞에 만약 마이너스 붙으면 뒤집어져서 v자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위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즉 뒤에다가 플러스 b만큼 올려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돼서 높이가 b가 돼야 뒤집어진 절대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연결만 시키면 된다 했습니다.
0을 딱 넣으니까 얼마야? 0을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a는 a 네. 마이너스 붙은 a에다가 a를 더했으니까 0 될 것 같아. a를 넣으면 이것도 a지. a, a가 얘가 지나는 점이네. 그럼 딱 봐도 직선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1차잖아. 1차는 직선을 했잖아. 그 다음에 일단 2a까지 그렇게 올라가야 되나 봐. 2a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또 뭐가 돼? 0이 되지. 2a가 되면 또 이렇게 뚝 떨어지나 봐. 그 다음 또 어디까지 가니? 6a까지 가지. 여기다 2a를 넣으면 또 어떻게 되니? 2a 빼기 4a는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또 0이네. 네. 여기다 그러면 또 4a를 넣으면 4a일 때 2a 아니니? 네. 높이가 이거보다 2배로 올라가나 봐. 이해되니? 네. 높이가 2a까지. 그리고 얼마 넣으면 또 6a 넣으면 또 0 되지 않니? 이해되겠니? 어떤 느낌인지? 네. 여기 가운데 누가 있겠니? 대칭 구조니까 4a가 있겠지. 그리고 0보다 작으면 함수가 0인 거야. 6a보다 커도 0인 거야. 더 이상 넓이가 나타나는 곳은 요거 두 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끊으면서 연결만 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점을 0 넣고 2a 넣고 6a 넣고 그 다음에 넣어보면 나온다고 했어.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0 되는 값이 있으니까 4a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4a일 때 제일 높아. 그럼 이제 a 구하고 a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넓이 구하면 끝. 자, a는 어떻게 구한다고? 확률 밀도함수니까 이 넓이가 얼마다? 1이다. 배운 대로 하는 거야. 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첫 번째 밑변 2a 곱하기 높이는 a 더하기 또 2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밑변 2a부터 6a까지니까 얼마? 4a 곱하기 높이는 2. 그거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2다. 짝분딱 해주니까 a제곱 짝분딱 해주고 4a제곱 그게 1이다. 5a제곱은 1이다. a제곱은 5분의 1이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인데 유리화시키면 5분의 루트 5다. 됐어요? 네. a 나왔습니다. a는 어디야? 5분의 루트 5. 그 다음 x 5분의 루트 5니까 루트 5까지 이 넓이 구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a 아니었니? 네. a가 얼마인데? 5분의 루트 5지. 네. 이 자리가 5분의 루트 5입니다. 여기는 2배니까 5분의 2 루트 5겠지. 네. 5분의 루트 5가 어디야? a지. 여기서부터 넓이 계산 시작. 어디까지 가야 돼? 루트 5까지 가는데 여기는 얼마지? 5분의 1을 2. 지금 루트 5랑은 어디까지 가야 돼? 5분의 5 루트 5까지 가는 거 아니니? 네. 이 끝에가 5분의 루트 5를 넣으면 5분의 6 루트 5 아니니? 예. 그럼 5분의 5 루트 5는 어디쯤이겠니? 요 두 개 4. 사이에 있는 여기겠지. 여기가 5분의 5 루트 5가 됩니다. 됐어요? 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 뭐 넓이 웬만큼 다 하네? 네. 맞지? 뭐 구하는 게 빠르니? 이 직각삼각형 두 개 구해서 전체 1에서 빼버리는 게 빠르지 않겠니? 이 넓이부터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a. 근데 2분의 1 곱하기 a 제곱은 5분의 1 아니었니? 이 넓이는 얼마? 10분의 구했고. 자, 이 넓이는 뭘 알아야 되지? 이 높이를 알아야 된다 했지? 네. 근데 근데 우리가 이 높이는 2a인데 5분의 2 루트 5거든. 근데 딱 봐도 요거 4a에서 5a, 6a니까 간격이 같잖아. 그럼 딱 절반 아니야? 네. 그럼 얘랑 높이가 어떨까? 같아요. 같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5에서 6a까지니까 이것도 a지. 이 높이도 a지. 이것도 2분의 1 a 제곱이네.
이것도 10분의 1이겠네 그럼. 네. 그럼 10분의 2니까 이거 두 개 합친 거는 5분의 1이네.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나머지 부분이니까 얼마겠니 그럼 넓이는? 5분의 4. 넓이 계산 문제라고. 확률 밀도 함수. 그건 계산 문제니까 어떻게 쓰는지 풀어내려고 애를 써야 돼. 네. 물론 이제 계산이 저 제일 쉬운 것부터 다 풀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약간 복잡하다 싶은 거 물론 계산 문제긴 하지만 절대값도 그래야 되고 그래프가만 두 개가 막 그려주고 하니까 약간 복잡하게 느껴져. 그래서 이것도 C야. 애들이 이제 조금만 이렇게 어려워져도 못 풀어. 사실은 삼각형 넓이로 계산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라는 거지. C형조차 못 푸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는. 이해되겠어? 네. 어쨌든 좌표 찾아내고 A 값 찾아내면서 넓이를 구해가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40번. 이것도 또 확률 밀도 함수야. 또 그래프 fx가 있고 g는 두 개가 나눠서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이게 말이 맞냐 안 맞냐? 확률 밀도 함수일 때 기억 니은지 것이 맞냐 안 맞냐?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 x는 x대로 그리고 y는 y대로 그리자고. 확률 밀도 함수니까 두 개의 함수가 있으니까 두 개의 함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따로따로 그리자고. x 변수는 0부터 4까지 움직인대요. 그리고 x는 누구야? 2차 함수야. 근데 0과 4를 절편으로 가지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a는 뭐다? 음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려집니다. 2차 함수니까요. 네. 그럼 이게 넓이가 1이니까 이거는 넓이 뭘로 구해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뭘로 거죠? 적분으로 구해야지. 아, 적분으로. 맞지? 갑자기 2차 함수 나오는데 적분 나왔다고 또 못 풀면 안 되지. 네. 적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 적분은 어떻게 했는데?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저 식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ax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4ax dx 이라는 거지. 그리고 적분하는데 어떻게 했더라? 이성일 때는 3분의 세제곱 이랬어. 네. 3분의 a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제곱 2가 약분되니까 2ax 제곱 그리고 0과 4를 넣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했지? 위 것을 넣은 것을 아래 것을 뺀 거야. 위 것을 넣으면 4를 넣으면 3분의 64a 4를 넣으면 16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32a 빼기 0을 넣으면 0, 0 다 0이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분의 얘는 동그라면 96a 64에서 9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고 96에서 64를 빼면 32a 이거 더하면 6, 96 나오지? 그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a라는 것은 역수를 곱해주면 즉 32분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a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a는 이렇게 찾아줘야 돼. 뭐 방법이 없어 a를 찾아내. 근데 문제에서는 a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 맞지? 예. 사실 이거 안 구해도 되네 그럼. 시간 낭비했어요. 왜?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딱 보니까 얼마야? 대칭구조 아니니? 확률 얼마? 오케이? 아, 네. A 안 구해도 되네. 지금 X는 확률 구하는 건데 지금 뭐로 A를 구해? A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맞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맞죠? 그래프를 가지고 바로 그냥 확률을 읽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B를 구하려면 어차피 함수를 알아야 되긴 하네. B는 F 함수를 어떻게 했니? X축으로 이만큼 더한 거야. 그치.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시킨 거야. 네.
그럼 B 함수를 그려볼까? 자, 0부터 2까지는 그냥 B가 상수함수니까 B가 높이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B 높이에서 그려지는 거야. 근데 여기다 2를 넣으면 즉 F0 값은 B가 되는 거야. 원래 함수가 F0 값이 B가 되니까 요 높이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 자리가 즉 원점 자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B만큼 위로 올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이차 함수가. 그럼 여기는 누가 되겠니?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4요. 그렇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뭐다? G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인 거야. 네. 그래서 GX는 어디까지만 그리면 그리래? 0부터 2까지랑 2부터 4까지만 그리면 그리라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지 여기서. 그렇지? 스톱. 이 넓이가 얼마다? 1이요. 1이다. 그럼 B가 얼마인지 찾아내야지.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B의 높이를 찾아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이참수의 이거 일부였잖아, 맞지? 네. 그럼 이 넓이는 아까 전에 얼마라고 배웠어? 이 넓이는 그 넓이 1의 4분의 1. 원은 아니고 맞지? 이참수의 네. 절반이었지. 아, 절반. 저게 4분의 1이라고 2분의 1이라고 배웠거든. 네. 주위가 2분의 1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아니요. 그럼 여기서까지는 길이가 얼마야?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근데 생각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살짝만 높아야 돼. 그래서 4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게 돼야 되니까 B의 값은 양변을 4로 나누면 얼마야? 2요. 4로 나누는데 아, 4로 나누면 4분의 1 곱하는 거. 8분의 1. 계산도 할 때 적으면서 해. 예. 그럼 그 암수 하나도 틀리겠다. B의 값은 8분의 1일 때. 자, B가 8분의 1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Y에 대한 거니까. 이거 구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 저거 색칠된 거 구할래? 반대쪽 거 구해서 1에서 빼버릴래? 1에서 빼는 게. 맞지? 그럼 얘가 1이니까. 요거 8분의 1이니까. 그럼 이 직사각형은 1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네? 그럼 남은 거는 얼마겠네, 그럼 당연히. 8분의 7. 근데 왜 8분의 5라고 적었는지.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두 가지만 되겠네요. 너무 어려운데요. 응? 어려운데요? 어려워. 네. 이차함수 그래프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못해 이거? 아, 할 수는 있는데. 그거 2부터 4까지니까 예. 절반 2분의 1. 그건 그 다음 F 함수를 이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야. 네. 그리고 B만큼 올린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2, 꼭지점인데 네. 이 꼭지점이 2, 여기 있었는데 네. 얘가 오른쪽으로 두 칸 가니까 4, B 올라갔어.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서 저 B 높이에서 원래 원점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 참수가. 그 넓이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서까지는 이미 이거 절반이랑 같은 줄 알아 몰라. 이 넓이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 넓이는 4고 그럼 이거 얼마길래 8분의 1이 돼야 곱하면 이게 2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넓이가 1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아, 맞죠. 구했고 이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이 넓이는 끊어서 여기서부터 요 뒤에 거 전부 다인데 이거 구하기보다는 1에서 요 값을 빼버리는 거지. 근데 이 길이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8분의 1이니까 8분의 1을 뺐으니까 8분의 7이 돼야 되는데 8분의 5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인 거지.
구조를 천천히 해봐. 그렇게 어려운 모델비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대신에 이제 평행 이동시키는 저 그래프는 옆으로 이동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림을.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1이다를 이용해서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다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됐니? 네. 근데 이건 뭔데 D니? 애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나 보네.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전부 다 뭐 완전 많이 틀렸다는 얘기 뜻이네. 근데 D 문제가 왜 나왔지? 너네 주는 문제에서 난이도가 원래 어렵지 않은데 지금 애들이 워낙 많이 틀리니까 D로 분류가 된다고 그래. 되겠니? 또 몇 번? 41. 또 뭐니? 신뢰 구간, 오픈균 추정, 비교, N 찾기, 99% 신뢰 구간, 범위 주고, 그리고 또 양변 비교,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서 N 찾는 거, N의 최소값 찾는 거.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지. C형인데 따라가 보자고. 한 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M 시그마 제곱이야. 오늘 이거 설명하고 나서 쉬운 학교꼴로 모의 테스트 하나 보고 그러고 나서 또 그거 풀이하고 반복할 건데 미리 엄마한테 전화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늦게 오시라고. 네. 상품 한 개의 용량은 정비용포를 따른다 했고 추출했어 맞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니? 추출한 표본의 정비용포로 바뀐다고 했지. 16분의 m 시그마 제곱으로. 그 다음 표본 분기를 이용하여 95%의 신뢰 구간으로 조정을 했대. 됐어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요거를 빼면 그게 2K루 때문에 시그마 아니니? 네. 무슨 말인지 기억합니까? 네. 오른쪽 왼쪽으로 빼면 신뢰 구간의 거리가 나오고 그거는 2K루 때문에 시그마, K루 때문에 시그마를 두 배 한 값이야. 네. 그럼 이 빼봐. 예. 755.9에서 746.1을 빼서 왜냐면 K나 시그마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빼면 8이고 10을 빌려주면 빼면 9고 빼면 0이고 9.6 되네 맞지? 9.8 되네. 됐니? 네. 즉 이 두 개를 뺀 게 즉 m이 x바 즉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x바 플러스 루트 n분의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일 때 요거를 a라고 요거를 b라고 하면 즉 b 빼기 a를 구한 거잖아 맞지? 그게 바로 아까 전에 했듯이 이 곱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그래서 이 9.8이 바로 누군 거야? 2 곱하기 몇 프로 추정이야? 95. 95%는 여기 보니까 95%는 어디 있니? 저기 1.5. 여기야. 1.96 맞지? 0.95, 1.96, 2K. 그 다음에 루트 n은 16개니까 4분의 시그마는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시그마. 여기서 누구를 알아낼 수 있겠니? 네. 누구를 알아낼 수 있겠니? 시그마요. 시그마에 대한 1차 방정식이잖아. 예. 그래서 1.96이니까 4를 약분시키면 0.4416, 4936 이걸 곱하니까 0.98 0.98분의 9.8이니까 딱 10배네. 시그마는 얼마다? 10. 되겠니? 시그마 찾았습니다. 응? 자 이제 시그마 찾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또 바뀝니다. 이에서 생산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는 m에 대한 99% 추정으로 바꿉니다. 자 b 빼기 6의 값이 이게 누구야 그러면? 아까 했던 또 한 번 더 반복하네. 2k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몇 프로로 이번에는? 99. 그럼 누구로 바꿔야 돼 k를? 2.58로 바꾸는 거지. 2k 루트 n 이번엔 n을 개수를 안 줬어.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시그마 구하느라고 이미 첫 번째 문제는 풀었고요. 시그마 구했고 자 시그마는 우리가 10인 줄 알아냈잖아. 이제 적어도 되겠지. 이제 누가 없는 거야? 안 적혀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n이지. 근데 이것이
빗배기의 값, 실내 구간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뭐이야? 6이요. 그래서 n에 관한 부등식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네. 풀면 n의 범위가 나왔노. 나 그럼 그 중에서 자연수 n이 제일 작을 때 찾으래. 그럼 부등식 풀면 끝나는 거네. 네.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합시다. 양변을 루트 n을 곱합니다. 맞지? 양변을 6으로 나눕시다. 3으로 나누면요. 2로 나누면 이게 되겠지? 약분하면 0.38, 24, 3, 6, 18. 10 곱하기 0.86이니까 8.6 이상이다 루트 n. 나는 n을 원하잖아. 그럼 n은 양변을 어떻게 하면 되니? 제곱. 제곱하면 되니까 8.6만 제곱하면 끝나는 거네. 66, 36. 68, 48. 516. 86, 48. 4 올라가고 88, 64, 68. 6대고 9대고 8, 9, 10. 3대고 7, 3. 소수점 두 자리니까 73.96. 73.96 이상인 n이 가능하대. 그럼 제일 작은 n은 누구겠니? 73.9. 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서 네. 뭐인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 얘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는 그럼 누구니? 73이요. 73.96보다 큰데? 73이 되면 얘보다 커? 73이 73.96보다? 아, 아니요. 정신 차리고 답해야지. 73.96보다 더 위에 있는 수 중에서 자연수 중에서 n이 될 수 있는 수는 74요. 74라고 답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계산을 하는 거는 맞지만 즉 그대로 표준화 시켜놓고 맞지? 시킨 대로 넣으니까 시그마가 나오고 그 다음 또 99%로 추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한 문제 속에서 두 번 추정하는 거야. 첫 번째는 시그마를 구해내고 두 번째는 이제 n을 구해내는 거야. 두 번째 추정에서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주는 거지. 알겠니? 네. 추정 공식은 계속 공식 하나밖에 안 씁니다. 기본 문제들은 그 공식 하나로 다 풀어내주기 때문에 그 공식 하나만 쓰는 거야. 그 공식 안에 모평과 표준평균권의 차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크기도 있고 그 B에서 A를 빼면 실내 개수의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 이 K2 때문에 시그마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추정 문제는 어차피 나올 때 한두 문제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 어차피 너만 틀리는 게 아니라 다 틀리는 거고 쉬우면 막 맞추면 되는 거고. 자, 또 몇 번? 아, 이 뒤에는 못 풀었어. 뒤에는 못 풀었어요. 이거는 시간 되면 좀 풀어보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시험지를 약간 난이도 쉬운 학교 거를 해도 3등급 방금 풀었던 요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방금 풀었던 걸 잘 떠올려야 풀 수 있어.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주는 한림고 나 아니면 저기 애울고 쪽그 학통 문제가 기출 문제 올라온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나 실제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야 본인이 쉬운데 어디서 틀린지 이런 느낌을 알 수가 있어. 네. 그래서 하나 좀 시험을 보도록 할게. 그러고 나서 풀이를 진행할게. 가만히 있으면 시험 잘 따줄 테니까 공부 좀 하고 있어. 출력하면 갖다 줄게. 네.
알람 맞춰놓고. 오늘 공부 끝내고 가게 어머니께 아예 9시나 10시 오시라고 문자 넣어놔. 응?